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11월 21일 새벽 2시입니다. 역대 대통령 중에서 가장 무례한 사람을 뽑으라면은 저는 윤석열 대통령을 뽑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역대 대통령들이 근무했던 청와대를 제왕적 권력의 상징이라고 함으로써 선배 대통령들을 모조리 독재자로 몰아칩니다. 역대 대통령들 중에서 독재적 통치를 한 사람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몽땅 묶어가지고 전원을 제왕적 권력, 제왕이라고 하면은 독재자보다 더 심하죠. 세습을 한다는 뜻이니까. 그리하여 청와대에 침을 뱉고 어디로 옮겼느냐 하면은 국방부로 가는데, 국방부로 들어가는 그게 그렇게 무례할 수가 없었습니다. 무례가 심해지면 그걸 무도하다 그러죠. 갑자기 2달 안으로 방 빼 이렇게 된 겁니다. 국방부를 그렇게 대접하면 됩니까?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갑자기 나는 백악관에서 근무하기 싫다. 국방부 건물, 즉 펜타곤으로 들어갈 테니까 2달 안으로 방 빼. 이러면은 아마 미국 사람들 들고 일어나가지고 그 신임 대통령을 쫓아낼 겁니다. 가장 무례한, 그리고 의료 대란을 일으켜놓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해가지고 초과 사망자가 수천 명씩 생기고 있는데도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하지 않는 가장 무례한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웃기는 일이 이틀 전에 국회에서 벌어졌어요. 그 일에 대해서 동아일보가 오늘 신문 사설을 썼는데 제목이 당연한 질문이 무례하다니 왕정시대의 정무수석인가 라는 제목의 사설을 썼습니다. 기자에게는 무례가 없습니다. 기자는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주로 힘센 사람, 권력자에게 질문을 할 때는 무례하더라도 괜찮아요. 사실을 밝히는 게 기자의 임무니까 사실을 위해서는 다소 무례해도 됩니다. 그런데 지난 11월 7일은 너무나 한국 기자들이 윤석열 대통령 앞에서 너무나 예의를 잘 지키고 어떻게 보면 과공 비례를 했습니다. 너무나 공손해가지고 그게 오히려 예의에 어긋나는, 그랬는데도 정무수석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기자가 무례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게 바로 적반하장이죠. 백악관 출입 기자들이 미국 대통령에게 어떻게 질문하는지를 정무수석이 몰랐다면 정무수석 자격이 없습니다. 당연한 질문이 무례하다니 왕정시대의 정무수석인가. 아마 이렇게 기자가 무례했다라고 대답하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기분 좋아할 거라고 그렇게 했다고 봐야 됩니다. 한 사람을 위해서 아주 이런 비판을 무릅쓰고 한 사람에게 충성하다가 보니까 다른 모든 사람에게 무례한 짓을 한 게 정무수석입니다. 동아일보 사설은 홍철호 대통령 정무수석 비서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7일 대국민 담화위 기자회견에서 무엇에 대해 사과하는지 명확히 해달라는 기자의 질문을 언급하며 대통령에 대한 무례라고 주장했다. 홍 수석은 19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윤 대통령이 당시 무엇 때문에 사과하신 것인가를 묻는 야당 의원에게 이같이 답하면서 마치 어린아이에게 부모가 하듯 뭘 잘못했는데 이런 태도는 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의 그날 기자회견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홍 정무수석의 발언이
황당하게 들렸을 것이다. 윤 대통령은 당시 모든 것이 저의 불찰이고 부득의 소치다. 국민 여러분께 진심 어린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면서도 대통령 부부와 관련된 의혹들을 모두 부인했다. 이에 부산일보 기자가 회견을 지켜보는 국민들이 무엇에 대해 사과했는지 어리둥절을 할 것 같다며 이에 대한 보충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신지요? 라고 물었다. 윤 대통령으로서는 답하기 곤란했겠지만 국민 입장에선 답답한 속을 뻥 뚫어주는 날카로운 질문이었다. 권력을 감시하는 기자는 국민을 대신해 묻고 권력은 답할 의무가 있다. 미국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은 해외 정상과의 공동 기자회견에서도 르윈스키 스캔들 질문 공세를 받았고 고령의 조 바이든 대통령은 대선 후보에서 왜 사퇴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시달렸지만 누구도 이를 문제 삼지 않았다. 50여 년간 백악관을 출입하며 존 F 케네디부터 버락 오바마까지 10명의 미국 대통령을 상대로 날카롭고 공격적인 질문을 집요하게 던졌던 헬렌 토마스 전 UPI 통신기자는 기자에게 무례한 질문이란 이 세상엔 없다고 단언했다. 그런데 우리 대통령실은 성실한 해명은 하지 않으면서 질문하는 언론을 탓한다. 홍수석은 그건 부산일보 기자라며 질문한 기자를 지목까지 했다. 언론을 향한 겁박이자 언론과 국민에 대한 무례다. 여론 흐름을 민감하게 살피고 대통령이 올바른 정부적 판단을 하도록 보좌해야 할 정무수석이 이 정도이니 다른 참모들이 오죽하겠나. 윤 대통령은 자유의 가치를 강조하지만 자유주의 언론관과는 거리가 멀다. 참모 뒤에 숨지 않겠다며 시작한 출근길 문답은 MBC 기자의 무례를 이유로 중단했다. 올해는 신년 기자회견 대신 KBS와 녹화한 대담을 3일 후 내보내는 일도 있었다. 대통령이 민심과 동떨어진 국정 운영으로 지지율이 추락한 데는 언론 기피 정도 한몫했을 것이다. 대통령이 다짐한 국정 쇄신은 전제 왕정시대 언론관으로 심기 경모하며 자리 보존하는 참모들을 멀리하고 불편한 질문을 던지는 기자들을 가까이 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이 마지막 문장이 근사합니다. 대통령의 이 다짐한 국정 쇄신은 전제 왕정시대 언론관으로 심기 경호하며 자리 보존하는 참모들을 멀리하고 불편한 질문을 던지는 기자들을 가까이 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아마 한국 언론사에서 대통령 참모가 아주 온건한 그리고 당연한 질문을 한 기자를 무례하다고 한 것도 처음이고 그 표현이 도대체 이게 뭡니까? 표현이 뭐냐? 이렇게 설명한 거 아닙니까? 마치 어린아이에게 부모가 하듯 뭘 잘못했는데 이런 태도를 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는 겁니다. 이게 홍철호 수석이라는 사람이 이건 완전히 기자가 하지도 않는 말을 한 겁니다. 아니 기자가 대통령께 예의를 차리고 질문하는 건데 이게 왜 어린아이에게 부모가 꾸짖듯 한다고 이렇게 왜곡해서 설명을 하고 이러니까 무례하다. 이거는 적반하장을 넘어서 완전히 조작입니다. 조작. 문제는 이런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의료 대란의 경우를 보면은 완전히 세상 돌아가는 것과 동떨어진 데서 살면서 현실과 맞지 않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을 할수록 지지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지지율이 17%까지 떨어졌다가 20% 올랐다고 또 일부 언론에서는 그게 무슨 경산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물론 1월 7일 기자들이 잘못한 게 있습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구체적으로 했어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날카롭게 했었어야 돼요. 두루뭉실하게 안 됩니다. 그때 어느 기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말려있는 동해
해저 140억 배를 유전설 대소동에 대해서 마치 산유국의 꿈을 기대해도 됩니까? 라는 식으로 물었습니다. 그렇게 물으면 안 되죠. 윤석열 대통령께서 발표하신 140억 초대형 유전 유망설은 그 뒤에 드러난 사실로 보면은 근거가 아주 희박합니다. 혹시 대통령께서 속은 것 아닙니까? 그리고 석유공사는 외국 자본을 들여와서 시출을 해야지 이미 자본 잠식 상태인 회사가 한 구멍 뚫으면 1,000억 원이 드는데 국민 세금으로 가능성이 매우 희박한 여기에 시출을 하도록 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홍철호 수석의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은 그 정도 질문도 무례하다고 지금 생각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마저 듭니다. 그럼 도대체 기자들이 대통령에게 어떻게 질문하면 됩니까? 요새 국정이 참 잘 돌아가는데 얼마나 고생을 하십니까? 최근에 무슨 어려운 일은 안 계십니까? 뭐 이렇게 물어야 되는 겁니까? 그동안에 우리 기자들이 너무나 대통령에게 두루뭉실한 질문을 하니까 대통령과 대통령실 참모들도 그게 정상인 줄 알고 이런 무례한 발언을 겁도 없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기자들이 반성할 점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감사합니다.